근데 상덕이가 이제 그 97년도 4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확히 연도는 맞아요. 아마 4월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백혈병이라는 게 확인이 됐고, 그때부터 백혈병 때문에 이제 병원 거기서 입원하고 치료하고 막 계속 그렇게 했는데, 뭐 골수가 맞아서 그래도 그 저희 작은 누나하고 골수가 맞아서 그래도 이식술은 2번이나 했죠. 근데 이제 또 백혈병이라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병이잖아요.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 이제 시골에 땅 조그마한 거, 뭐 그다음에 인천에 빌라 같은 거 집 있고 한 것도 결국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다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글리백이 이제 스위스에서 먼저 출시가 되면서 이게 한국에도 인터넷상으로나 이렇게 이제 백혈병 환자들한테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그 전에는 이제 골수 이식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었는데 이 약은 먹으면 죽지 않고 살더라. 이게 얼마나 이제 기적 같은 그런 약이고 그래서 엄청 고대를 했죠. 값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백혈병으로 직장도 다니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한 달에 300만 원에서 600만 원의 약. 2001년도에 노바티스가 이 글리백 한 알당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우리는 25,000원에 받아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 약가 전 세계 동일 약가 정책을 이제 구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그 강주성 고모님을 아마 그때 당시 같은 백혈병이고 병실에서 이렇게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김상덕 씨가 나중에 이제 TV에서 글리백 약값 때문에 이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는 강주성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김상덕 씨가 찾아왔대요. 환자들 죽어라. 죽지 않으려면 땅을 팔아서 집을 팔아서 먹어라. 이런 제안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환자들의 이후의 행보는 불을 보듯이 뻔한 겁니다. 그 회의를 하는데 강주성 선생님이랑 또 다른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이제 그분이 김상덕이었는데 이제 첫 인상부터가 잊을 수가 없었죠. 이제 외모가 이제 그 골수 이식 후유증으로 이제 피부가 다 벗겨지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모자를 쓰고 다녔고 또 식사를 잘 못하니까 너무 말라가지고 그 인상을 잊을 수가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김상덕이 좀 이렇게 강직했어요. 이렇게 잘 구부러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제가 많이 좋아했죠. 굉장히 의욕이 강하신 분이고 하여튼간에 뭐 병에 걸렸든 안 걸렸든 그 열심히 사는 태도를 계속 그렇게 유지했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자기가 하는 일이 그냥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냥 될 때까지 계속 밀어붙이고 이러기가 환자들이 쉽지가 않거든요. 이 백혈병 환자들이 하루에 보통 4알 내지 많게는 10알을 드셔야 되는데 한 달 약값이 300만 원에서 한 750만 원이 드는 거죠. 보험이 안 된다고 치면. 그래서 그때 이제 백혈병 환자들하고 보건의료 단체들이 약칭 글리백 연대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이제 보험 약가 결정 과정과 보험 적용 범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개입하고 이렇게 항의하고 그 시작을 하게 되죠. 2001년도 봄쯤에. 당시에 이제 저는 뭐 시민운동 단체 뭐 활동가라기보다는 저도 같이 이제 희귀질환을 가진 환자로서 같이 이제 환자 단체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같이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아무래도 글리백 인권위원회 점거 농성했을 때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나고요. 실제로 그 글리백 농성장에 밤에는 환자들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환자분들은 자리를 못 두고 혹여라도 이제 그 다음날 농성장이 철거될까봐 계속 거기를 지키시고 가지를 못하고 거기서 같이 그렇게 농성하면서 굉장히 좋은 분도 많이 알게 되고 또 지금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김상덕 씨도 그 중에 한 분이시고 당시에 김상덕 씨 건강 상태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있을 때도 응급실에 막 실려가면서 할 정도로 했는데 굉장히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려고 그거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하고
우리끼리도 우리가 백혈병 환우의 사무국끼리도 막 언성이 올라오고 싸울 정도로 굉장히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김상덕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제 이 제약자본한테 이 농락당하고 이 무시당한 것에 대한 울분이 엄청나게 컸었고, 그 글리백 투쟁은 2003년도 이제 3월 무렵에 이제 일단락이 됐지만 우리의 싸움은 계속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 전까지가 어떤 그냥 한 환우의 문제에 집중하는 아주 일반적인 환자 그들의 모습이었죠. 그 전까지는 보통 이제 자기 질환 중심으로 내가 걸린 병 중심으로 모임을 갖추고 거의 이제 나한테 직결된 어떤 이슈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가는데, 그분은 이제 그거를 더 넘어서 좀 더 이제 보건의료 활동의 영역을 자기 영역을 넓히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그 후에는 또 강주성 선생님하고 같이 그 건강사상 네트워크에서 또 상근 활동을 하고, 그리고 계속 이제 환자 권리, 그러니까 환자가 약 먹을 권리를 포함해가지고 환자 권리라는 게 뭘까를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하고 이제 저희들한테도 같이 좀 고민을 하기를 청했었고, 이제 김상덕 씨도 그 보건의료 영역에서 큰 역할을 한 거고, 이제 중요한 역할은 뭐 아직도 부족하지만은 환자들이 그 보건의료 영역에서 어떤 발언을 하고 개입을 하고 의견을 내고 이럴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사이에서 환자들의 목소리를 내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사람이거든요. 환자 생명과 무관하게 약가 정책을 펼치는 제약회사를 가만두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와 같은 상황들이 계속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이제 더 이렇게 나아지거나 하지 않았다고 저는 이제 느꼈기 때문에 많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상도이가 했던 것은 분명히 어떤 거였냐면, 약자, 소수의 약자, 힘없는 사람들이 더 피해를 보는 이 세상 구조를 좀 바꾸고 싶었던 게 상덕이의 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도 김상덕이 말한 게 진리 같아요. 이 마지막에 보면 이제 결국은 보험 재정을 털어서 노바티스가 원하는 대로 해준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우리가 싸우지 않았거나 결국은 환자의 생명과 무관하게 우리 자기 이윤과 자기들이 약가 정책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다국적 기업에서 횡포, 그 돈을 가지고 환자를 억압하는 횡포라고 생각이 안 되네요. 약은 있는데 죽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약은 분명히 환자가 먹어야만 약이지 환자가 먹지 않는 약은 약이 아닙니다.